자, 이제 295페이지고요. 법정지상권 성립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습니다. 성립되었다. 성립. 어떻게 성립됐냐? 토지가 있었고, 토지가 갑거였고, 그리고 갑소유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만 을한테 파니까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일단 을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죠. 취득합니다. 일단은 등기 없이 을이 지상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취득을 하죠. 자, 근데 일단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지상권자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토지가 양도가 됐어요. 토지가 갑이 이제 병한테 판 거죠. 자, 첫 번째 상황은 토지가 양도가 된 상황입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병에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병이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라 그럴 때, 야, 철거해라. 병이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할 때, 을은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하는 거예요. 지상권을 가지고 이 제3자 상대로 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돼? 철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상권자로 등기는 했어? 안 했어? 등기 안 했죠. 아직 지상권자로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을은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 아니에요? 지상권자 맞아요. 을은 지상권자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권은 당연히 채권이고 물권이고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이 있거든요. 대항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상권자로서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나오고 있었던 게 왼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에 양괄호 6번의 효과 있죠? 여기서 동그라미 3번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이 자가 누구죠? 을이죠.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지상권 취득 당시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누구죠? 지상권 취득 당시 토지 소유자. 갑이죠? 갑이잖아요. 갑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없고요? 있고요. 그로부터 토지를 전득한 제3자. 전득한 제3자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병에게도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 을은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 갑에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187조여서 등기 없이도 이미 지상권을 취득을 하셨거든요. 여기가 토지가 양도된 경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5번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토지가 양도된 경우가 아니라 뭐가 양도된 경우? 건물이 양도된 경우예요. 건물이 양도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성립 이후에 내용을 다룰 때는 일단 첫 번째 토지가 양도됐을 때 여기 하고, 두 번째 건물이 양도됐을 때 여기 하고,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죠. 그거는 뒷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표가 나오고 있고요. 위쪽에 논의 배경을 보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소유자을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매도했고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했고 지상권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일단 토지가 최초로 갑 거였고요. 그리고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자, 갑이 건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였던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역시 을은 일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일단은 지상권을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지상권자로는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연히 을은 지상권자 맞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뭐를 양도했다고요, 지금? 건물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양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서 지상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상권자의 처분에서 봤지만 건물 매매 계약 속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뭐도 같이 넘기는 걸로, 지상권도 같이 넘기는 걸로 지상권 양도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지상권 양도 합의 포함되어 있음. 그럼 여기서 병이 을로부터 지상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근데 병이 을하고 지상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는 등기를 했어, 아직 등기 못했어? 등기 못한 거예요. 왜 등기를 못하는 거죠? 을이 안 했으니까. 병은 지상권을 이전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지상권 이전 등기 받으려면은 일단 을 명의로 지상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전 받죠? 근데 이전을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을도 등기 안 해서. 을도 등기 안 해서요. 그렇다는 건 병은 현재 지상권자다, 지상권자 아니다. 지상권자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럼 병은 지상권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못했어요? 취득 못한 거죠. 계속 누가 지상권자죠? 을이 지상권자죠. 그러니까 갑이 너 건물 철거하라고,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하겠다는 거지.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의 입장에서는 건물 사용권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철거 청구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갑은 병한테 철거 청구를 할 때가 아니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을한테 해줘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자입니다. 의무를 지고 있는 자 갑의 입장에서 마땅히 지상권자가 될 지위가 있는 권리자 병을 상대로 해서 지상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철거 청구는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병이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 달라고. 사용료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사용료를 청구하는 거는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첫째,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기읍, 건물 양도 계약 속에는 지상권 함께 양도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자로서 현재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서 말하는 이 건물 양수인이 누구 말하는 거겠어요? 병을 말하는 거죠? 병을 말하는 거죠. 현재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근데 대지 소유자한테 지상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죠. 이 책 잘못됐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물 양수인이 병이라고, 병. 그죠? 병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건물 양수인이 병이고, 병은 현재 지상권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상권 등기 안 했죠? 지상권 등기 안 했다. 그러니까 지상권을 갑한테 주장하는 거는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책 잘못된 거 아니면 제 뇌가 잘못됐습니다. 자, 지상권을 갑한테는 일단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건물 양수인 을은 등기를 안 했어도 지금 지상권 취득했죠? 그러면 을은 지상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은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병은 아직 취득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병은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럼 병이 지상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밑에 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건물 철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억에 건물 양수인은 여기서 양수인 병 말하는 겁니다.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아직은 지상권자가 아닙니다. 근데 장차 취득할 지위에 서 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해 줄 의무가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자 갑이 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서 있는 권리자 병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하는 거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신의 측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 나오죠. 지상권 설정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 소유자 갑이 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병에게 토지 인도 청구나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신의 측에 반하는 겁니다. 철거 청구는 할 수 없지만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건물 양수인은 철거를 당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토지 사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는 줘야 돼, 안 줘도 돼? 사용료 줘야 됩니다.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거는 토지 소유자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사용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사용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요. 동그라미 3번에서 지상권 등기 방법이 나와 있어요. 기읍, 건물 양수인 병은 건물 양도인 을을 순차 대위에서 설정 및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병이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를 청구할 때 을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있겠지만 갑한테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을 뭐 해가지고요? 을을 대위해가지고 병이 을을 대위해가지고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대위에서 설정 등기 청구.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게 되면은 지상권 등기를 하겠죠? 누가 지상권 등기예요? 을이 하는 거죠. 예, 대위에서 설정 등기 청구. 을 명의로 그러면 지상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지상권자인 것으로 등기가 되고 나면은 이제 병이 을 상대로 뭐 청구하면 돼요?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결국 등기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이 병이 지상권자가 되고 지상권 취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병이 지상권자가 되려면 등기 청구권 몇 번 행사해야 돼요? 2번. 대위에서 설정 등기 청구하고 을명의로 지상권 등기가 되고 나면 이전 등기를 순차 행사한다 이 말입니다. 요게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 말하는 거죠. 자, 밑에 칸, 맨 밑에 칸, 대지만 양도됐을 때 법정 지상권자는 지상권 취득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고 그로부터 토지를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도 등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토지가 양도됐을 때. 법정 지상권자는 지상권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게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토지를 전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맨 마지막 칸에 나오는 게. 자, 이거하고 좀 비교해서 또 봐야 되는 게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첫 번째 칸에서. 첫째라고 돼 있는 데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건물을 취득했죠. 근데 지금 밑에 둘째라고 돼 있는 부분은 매매로 취득한 게 아니라 경매로 취득했을 때입니다. 예, 경매로 취득했을 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토지가 갑거고 건물도 갑건데 토지 건물 둘 다 갑건데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건물 매매 계약을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이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면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거는 지상권 취득했던 을이 병하고 사이에서 건물을 넘길 때 매매를 원인으로 건물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186조예요? 187조예요? 186조죠. 매매를 원인으로 건물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병이 소유권 취득을 하고 병이 지상권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는 거죠. 원인이 뭐이기 때문에? 매매이기 때문에. 원인이 매매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둘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현재 건물주 을이 지상권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이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효력이 미치죠. 이 저당권 효력 파트에서 이런 지상권을 제가 무슨 권리라 그랬어요? 맞아요. 종된 권리라 그랬어요. 이제 알 때가 됐습니다. 종된 권리. 그러면 종된 권리에 해당되는 지상권에까지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자 병이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이 건물을 정의 경락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의 건물을 취득할 때 매매로 취득한 게 아니라 경매로 취득한 거죠. 그러면 경락받으면서 정의 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에 딸려있는 이 종된 권리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취득을 한다, 취득을 못한다? 취득을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취득, 등기 안 해도 취득. 등기 안 해도 취득, 여기선. 그죠?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뭐였기 때문에? 경매였기 때문에. 187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건물을 양수받을 때 매매로 취득한 거는 등기를 해야 지상권자가 되는 거지만 지금 요 둘째에서 나와 있는 건
경매로 취득한 거죠.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기억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을 경매를 통해서 매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법정지상권 등기가 없이도 당연히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니은 이 경우에 건물의 경락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당연히 토지 소유권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도 지상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건물을 경락받았어요. 건물을 경락받았지. 근데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양수인 무가 정을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했을 때 부셔라. 정은 건물을 부셔야 된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지상권을 양수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뭘 가지고 대항하는 거죠? 지상권 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죠? 지상권 가지고 대항하는 거죠. 그럼 요 상태에서는 아직 병이 지상권 등기를 하지 못했을 때, 아직 등기 못했을 때, 현재 지상권자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여기서 철거 청구했을 때 이때 병도 갑의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병은 뭘 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신이치 가지고 대항하는 거예요. 신이치 갖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다르지만 둘 다 대항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뭘 가지고 대항했고 여기선 지상권 갖고 대항한 거죠. 내가 지상권자니까 나 건물 안 부실 거다 대항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가지고 대항한다? 신이치 가지고. 당신은 철거 청구 못해. 나는 장차 지상권 될 사람이거든. 이걸로 대항하는 겁니다. 원인이 좀 다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상권 파트 마무리하고요. 특히 이 296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용익물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지역권으로 가겠습니다. 지역권. 자, 첫 번째로 지역권에서는 지역권. 자, 첫 번째로 지역권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권 취득 방법. 자, 지역권 취득하는 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취득은 당사자가 설정 계약을 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설정 계약을 해서 지역권 취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효를 통해서 취득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일단 설정 계약을 통해서 지역권 취득할 때는 계약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지역권 취득을 할 때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죠.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시효로 취득할 때는 법률 규정이죠. 이거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됩니다. 시효로 취득하는 것은 법률 규정의 유일한 예외죠. 등기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할 때도. 자, 세 번째로 지역권이 가지는 특성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권의에서는 먼저 표가 나오고 요역지도 있고 승역지도 있습니다. 일단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편익을 받는 땅입니다. 편익을 받는 땅. 그러면 내가 좀 통행을 하겠다고 편익을 받겠다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을 뭐라 그래요? 요역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역지.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한 필 토지 전부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돼야 안 돼요? 일부 안 돼요. 밑에 칸 승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땅이죠. 그리고 편익을 승낙해 준 거죠. 그래서 여기를 승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 필 토지 전부일 필요는 없죠. 일부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역지를 이제 왼쪽에 그리잖아요. 요역지를. 저는 그렇지요. 예. 토지가 이렇게 있고, 자, 갑이 요역지 소유자, 그리고 오른쪽 토지를 을이 소유하고 있고, 물론 승역지를 전부로 해도 돼요. 근데 승역지를 전부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잘 없겠죠? 그러면 갑이 아무 때나 다 다니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을의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주로 당사자가 약정을 해서, 자, 여기를 통로로 합시다. 여기를 편익을 제공하는 땅으로 합시다. 라고 해서 갑하고 을이 그렇게 계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승역지로 합시다.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역지 같은 경우는 한 필 토지 전부가 아니라 어디에도 가능한 거다? 일부에도 가능한 거라고요. 일부 가능하다. 근데 요역지 같은 경우는 편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만 편익 받을래. 여기만 편익 받을래.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요역지는 일부가 돼, 안 돼? 일부 안 됩니다. 일부 불가. 반드시 한 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 요역지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일부가 되는 건 승역지입니다. 자, 밑에 개념으로 내려갑니다.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토지 편익. 2번, 지역권은 요역지 땅에 딸려있는 종된 물건이다. 이런 걸 부종성이라고 해요. 무슨 성? 부종성이요. 그럼 지역권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역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인데, 그 지역권을 갑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역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역권은 어디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거죠. 땅에.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거죠. 갑이 갖고 있어? 땅이 갖고 있어? 땅이 갖고 있어. 땅이. 지역권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요역지 땅에서 갑하고 병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면, 병이 공유자라면은 갑만 지역권자다, 병도 지역권자다. 병도 지역권자예요. 그럼 병도 통행을 해요, 못해요? 병도 통행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이 만약에 뭐 임차인이다. 그럼 소유자 갑만 지역권자다, 임차인도 지역권자다. 임차인 병도 지역권자예요. 그럼 임차인도 통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병이 전세권자든 아니면은 병이 지상권자든 다 상관없어요. 토지를 소유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도 다 지역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이라고요? 이게 부종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요역지 땅에 지역권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역지가 주에 해당되고 지역권은 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종에 해당되는 지역권이 요역지에 붙어서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게 부종이에요. 부종. 따라간다. 자, 그러므로 종에 해당되는 지역권만, 요것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양도하겠다.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지. 분리양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요역지 따라 당겨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이 만약에 이 왼쪽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요역지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요역지 땅을 정한테 팔았어요.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정에게 요역지 토지 소유권 넘겼어요. 그러면 정에게 요역지가 이전되면서 요역지 땅에 붙어 있었던 뭐도 같이 넘어가겠어요? 지역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따로 지역권 이전 등기 해야 넘어간다. 붙어 있다가 같이 넘어간다. 그냥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성? 부종성이라고요. 부종성. 이게 지역권의 첫 번째 특성이잖아요. 부종성. 첫 번째 특성. 그리고 지역권은 두 번째로 이런 특성도 있어요. 공용적 성격이 있어요. 공용적 성격. 비배타적이에요. 비배타적이다. 그러니까 땅 소유자만 통행한다. 다 같이 통행한다. 다 같이 통행하죠. 그러니까 공용적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을도 통행해 못해. 을도. 을은 통행할 수 있습니까? 을은? 을도 통행할 수 있어요. 을은 왜 통행할 수 있어요? 지 땅이니까. 지 땅이니까 을도 통행합니다. 공용적이에요. 공용적.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성. 세 번째 특성이 불가분성이잖아요. 네, 불가분성. 불가분성. 효력을 나눌 수 없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자가 되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자가 되면은 지역권을 갑이 단독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자체가 요역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유자도 지역권 취득한다 못한다? 다 취득하는 거죠. 이런 게 불가분성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비배타적이라는 건 지역권자가 통로를 점유해요? 점유 안 해요? 점유 안 하잖아요. 점유 안 하는 거 맞습니까? 점유 안 하지. 점유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통행하는 거지. 그래서 뭐를 청구 못 해? 반환 청구 못 하죠. 그죠? 반환 청구 못 하잖아요. 지역권하고 저당권하고 다 마찬가지죠.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건 213조가 준용이 된다는 거다, 준용이 안 된다는 거다. 준용이 안 된다는 거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됩니다. 기억나야 돼요, 이거. 6월달 잘 보내야 돼요. 그래야 7월부터 이제 미래가 밝아져요. 그죠? 7월부터가 이제 거의 뭐 굳어지는 거예요. 이제 7월달이 되면 모든 교통정리가 끝나고 이제 분위기가 정돈이 돼요, 정돈.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1차만 할까? 1, 2차 다 할까? 고민하잖아요. 그 고민이 끝나는 게 7월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정돈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지금 시기를.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2번에 지역권 취득에서 양괄호 1번에 설정 계약 등기해야죠. 이거는 법률 행위로 취득할 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성립한다. 일부는 안 된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승역지 같은 경우는 한 필지 전부도 되고 일부도 가능하다. 승역지는.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으로 내려와서 시효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할 때는 지역권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지역권을 매매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시효를 통해서 취득한다. 시간의 효과를 통해서 지역권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권이 계속되고 또 뭐가 돼야 된다고요? 표현돼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 그리고예요, 또는이에요? 그리고예요, 또는이에요? 그리고죠? 계속되고. 계속되고 표현도 돼야 돼요. 언제 동안 계속돼야 돼요? (20년) 경과해야 돼요. 그리고 표현도 돼야 되죠? 자, 여기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몰래 왔다 갔다, 대놓고 왔다 갔다. 대놓고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그래야 시효를 통해서 뭐를 취득할 수 있어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었던 시효 취득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였지만 시효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 245조는 소유권 취득뿐만 아니라 지역권도 취득 가능하도록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동안 계속해서 통행을 하면 지역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토지가 갑소유였고 을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오른쪽 땅은 병이 갖고 있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을이 통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로 다니는 게 편해서. 자, 요로 다니는 게 편해서 왔다 갔다 통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통행을. 근데 몰래 왔다 갔다를 했던 게 아니라 대놓고 통로 만들어서 길을 닦았어요. 길을 만들고 왔다 갔다 하신 거지.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통행을 하신 겁니다. 남의 땅에다가 길 만들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병은 나가라고 했다 가만히 냅뒀다. 가만히 냅뒀던 거죠, 병은. 그럼 병이 가만히 냅뒀으니까 20년간 통행을 해서 시효가 완성되죠. 시효가 완성된다. 자, 그러면 시효 완성을 통해서 지역권 곧바로 취득을 하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뭐를 취득해요? 등기 청구권. 그렇죠. 이 경우는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이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당연히 채권적이죠. 당연히 채권적이에요. 아직 지역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지역권 취득 못했습니다. 채권적 청구권. 병 상대로 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였고, 그리고 이걸 행사하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럼 어차피 소송 들어가봤자 20년간의 시효 완성이 됐기 때문에 병은 지역권 등기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지역권자인 것으로 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을이 단독으로 지역권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자체가 요역지가 돼요. 이 땅이 요역지가 된다는 거는 을만 통행합니다. 갑도 통행합니다. 갑도 통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 취득하면 나머지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해, 취득 못해? 취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역권 취득의 효력이 나누어진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성이죠?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서 통로를 개설해서 통행해야 돼요. 통로 개설의 뜻이 바로 표현됐다는 거죠. 예, 표현되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지역권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했을 뿐 둘째 줄에 보시면은 통행로 개설한 적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지역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왜 취득 못해요? 표현이 안 돼서.
그죠? 표현이 안 돼서. 자, 4번 내려갑니다. 적법한 점유자여야 된다. 따라서 지상권자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 임차인, 공유자 전부 다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불법 점유자는 못해요. 적법한 점유자라서 아니라서 불법 점유자는 못합니다. 5번이요. 등기해야 된다. 원래 시효로 취득할 때 등기해야 되는 거죠. 이거 유일한 예외입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 6번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입니다. 공짜 아니에요. 유상이에요. 그럼 병한테 보상해줘야 돼? 보상 안 해도 돼? 보상해줘야 돼. 보상해줘야 돼. 유상이다. 넘어가세요. 특성 갑니다. 첫 번째 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에 딸린 권리다. 요역지에 딸린 권리다. 그러니까 종된 권리라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고, 그리고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불가분성. 일단 양괄호 2번부터 확인합니다. 취득의 불가분성.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을 하면 다른 공유자도 다 같이 취득한다. 따라서 이거를 반대로 엮어보면은 양괄호 1번에서 요역지가 지금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공유자 한 사람은 승역지 소유자하고 약정을 해서 자기 지분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다. 자, 지금 지역권자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을도 지역권자고 갑도 지역권자예요. 근데 지역권은 어디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겁니다. 갑이 갖고 있어요? 을이 가지고 있어요? 땅에 있어요. 갑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을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어, 땅에.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지금 땅을 2분의 1로 공유하고 있는데 제 집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큼 지역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돼, 안 돼? 그게 안 돼, 불가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갑이 단독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소멸시킬 수 없어요. 지역권은 공용적인 거고 땅에 있는 거죠. 혼자서 없애, 못 없애? 못 없애, 혼자서 못 없애요. 이게 지금 양괄호 1번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요역지가 분할됐어요. 그럼 요역지가 분할됐으니까 지역권도 쪼개지는 거 아니냐? 예, 요역지가 뭐가 됐다고요? 분할. 토지가 여기 분할됐다고. 그럼 요역지가 분할됐으니까 지역권도 을의 지역권으로 갑의 지역권으로 지역권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요. 여전히 지역권은 전체에 다 존재하고 있다. 효력이 나누어져, 안 나누어져? 안 나누어져. 불가분성. 안 나누어져. 양괄호 3번 소멸시효 중단의 불가분성입니다.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셨네요.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 그러면 중단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까? 중단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중단이 되는 거예요. 중단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거는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이에요. 소멸시효의 중단. 공유자 중 한 사람,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습니다. 1인이 중단시킴. 그러면 한 사람만 중단시켜도 이 경우는
중단의 효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예요. 중단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 중단은 그렇습니다. 자, 비교해서 취득시효 중단.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취득을 할 뻔했는데 취득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역지 소유자가 공유자 중 한 사람에게 중단을 시킴. 이것만 가지고는 중단의 효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때는 한 사람한테만 중단시키면 돼? 전원에게 다 중단시켜야 돼? 전원에게 다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왼쪽 땅이 지금 현재 요역지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땅에 통로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는 승역지입니다. 병이 오른쪽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건 이미 이 땅이 요역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역권이 있는 거죠. 지역권이 현재 있는 상태죠. 근데 지역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권 행사 안 하고 왔다 갔다 통행을 해줘야 되는데 통행을 하지 않고 지역권 행사 방치하면 지역권을 방치하면 지역권이 어떻게 돼요? 지역권 소멸해요. 몇 년간 방치하면 소멸하죠? 20년. 20년 방치하면 소멸하는 거. 이게 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없어지는 거죠. 예, 방치해서 없어지는 거. 그래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권리 행사하면 되죠. 다시 권리 행사하면 돼요. 이렇게 다시 행사.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다시 권리 행사를 시작하면 지역권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서 지역권이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갑하고 을 둘 다 중단시켜야 돼요. 한 사람만 중단시키면 돼요. 한 사람만 중단시키면 돼요. 그러면 중단이 되는 겁니까? 중단이 되는 거죠. 중단의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럼 지역권이 소멸해, 소멸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소멸 안 하는 거예요. 다 해야 돼. 한 명만 중단시키면 돼. 한 명만 중단시키면 돼요. 이게 소멸시효 중단이죠. 소멸시효 중단. 한 사람만 중단시켜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소멸이 쉬워요, 소멸이 어려워요? 소멸이 어려운 거지. 맞나요? 소멸이 어려운 거지. 소멸이 어려움. 예? 소멸이 어려움. 자, 근데 반면에 취득시효 중단시킨다라는 것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왼쪽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통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오른쪽 땅을 소유하고 있던 병은 이대로 가만히 냅두고 20년 경과가 돼버리면 지역권 등기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병이 야, 너 다니지 마. 너 그만 다녀. 그만 다니라고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거죠. 얘가 취득시효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는데 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A가 지역권 취득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여기는 B도 공유자였던 거죠. 그 틈에 얘가 또 완성할 수 있죠? 그럼 얘한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시켜야 돼요. 야, 너도 다니지 마. 야, 더 없지? 또 있는데요? 이거 공유자 또 있는데, 또.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더 있는데, 어떻게? 더 있어, 더. 계속. 공유자 많아. 공유자 100명이 100명, 공유자. 그럼 여기서 한 놈이라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한 놈도 빠지면 안 돼요. 100명 전원에게 싹 다 찾아가가지고, 야, 너도 다니지 말고, 너도 다니지 마. 전원에게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중단시킬 때 한 사람한테만 중단을 시켜가지고는 중단이 돼야 안 돼, 중단이. 중단이 안 된다는 거, 중단이.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다니지 말라고 안 했다. 그래서 얘가 그 틈에 20년 채워버리면. 채워버리면. 을이 지역권 등기해버리면 이 땅 자체가 지금 요역지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다 지역권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마치 바이러스처럼. 하나라도 놓치면.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은 다 퍼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권의 취득은 쉬워요, 어려워요? 취득은 쉬운 거지. 취득은 쉬운 거잖아요. 그죠? 소멸은 어렵게. 취득은 쉽게. 누구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지역권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불가분성. 자, 양괄호 3번에서는 지금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면 돼? 다 해야 돼? 한 사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은 요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 요역지 쪽에서 하는 거죠. 자, 근데 4번에 취득시효 중단의 불가분성.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취득을 중단시키려면 요역지 공유자 전원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놈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다 중단시켜야 된다고요. 여기는 요역지 쪽에서 중단시켜요? 승역지 쪽에서 중단시켜요? 승역지 소유자 쪽에서 중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승역지 소유자가 1인에게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면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문장이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자, 효력으로 내려가세요. 자, 1번 점유권 부존재. 점유하지 않죠. 쓰세요. 반환 청구 못한다. 뭐 못한다? 반환 청구 못한다. 좀 더 세련되게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 못한다.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바로 그거죠. 자, 오른쪽에 2번입니다. 공작물 사용권. 자,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공작물 사용도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수익 받는 비율로 부담한다. 확인하시고요. 자, 3번에 지역권 침해 시 구제수단. 자, 제거 청구, 예방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듯이 213조가 준용되지 않고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소멸 내려갑니다. 승역지 소유자께서 위기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위기라는 것은 위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위임 포기를 묶어서 줄여서 위기라고 해요. 위기. 위임 포기는 소유권을, 통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자, 위임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 땅이 지금 현재 요역지입니다. 왼쪽 땅이 요역지. 오른쪽에는 통로가 있고 이 통로는 당연히 승역지겠죠. 승역지. 자, 요역지 왼쪽 땅 같은 경우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 요 오른쪽 땅은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주로 갑이 이용해요? 을이 이용해요? 갑이 이용한다는 거죠. 갑이 이용하죠? 근데 누구 소유 땅이에요? 을 소유 땅이죠. 그럼 누가 재산세 내요? 을이 내죠. 누가 관리비 내요? 을이 내죠. 귀찮죠? 귀찮죠. 그래서 이 땅을, 야, 이 통로를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하고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통로 소유권이 갑한테로 넘어가면서 갑은 이때까지는 지역권자로서 타인의 토지를 통행했던 거죠. 이제는 자기 토지 통행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첫 번째 위기는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행위죠. 당연히 법률 행위죠. 왜 법률 행위예요? 포기라서. 포기죠. 포기, 법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이를 통해 물권이 변동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통로 소유권을 갑한테로 넘겨주면은 갑이 통로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갑은 이제 남의 땅을 지역권자로 통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땅 통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지역권이 소멸한다. 무엇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맞습니다. 혼동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혼동. 지역권자가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혼동을 원인으로 지역권은 없어지는 거다. 세 번째. 위기의 주체는 그리고 위기의 상대방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위기라는 거는 요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 맞나요? 네, 승역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 그러니까 승역지 소유자가 주체인 거죠. 누구에게 하는 거? 요역지 소유자에게 하는 거. 이게 상대방이죠. 요역지 소유자가 상대방. 이게 안 헷갈리죠? 안 헷갈리죠. 그러면 지역권자가 하는 거, 지역권 설정자가 하는 거. 설정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누구에게? 지역권자에게 하는 거. 안 헷갈리죠? 안 헷갈리죠. 헷갈리면 안 되지, 이거는. 이거 뒤바뀌어서 출제된 적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괄호 1번에 위기라고 돼 있고요.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토지를 지역권자에게 요역지 소유자에게 이전시켜서 넘겨주는 의사표시다. 위기다. 법률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승역지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하게 되면은 지역권과 소유권이 한 사람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지역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소멸시효 당연히 20년 방치하면 없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역권이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전세공 하겠습니다.